오늘은 소송요건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소송요건 시작. 네, 우리가 소송을 3단계로 나눠가지고 봤었습니다. 소송재판 1단계, 소송재판 단계에서는 뭐 하기로 했지? 행정소송의 한계 하기로 했죠? 플러스 소송요건 이렇게 들어가기로 했어요. 편 이상 나눠서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 본안재판, 본안재판에서는요, 본안소송 절차 기억나시죠? 그리고 심리원칙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3번 법원 판결 단계로 넘어갑니다. 아이고 결. 여기서는 판결의 종류 그리고 판결의 효력 이렇게 배우면 끝난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취소 소송에서 요 순서대로 공부를 하고요. 취소를 공부하면은 행정소송에서는 뭐 거의 90% 다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나머지 소송들은 이 취소소송하고 비교하면서 하나씩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것은 바로 행정소송의 한계죠. 행정소송의 한계, 이제 소송요건을 들어가게 될 겁니다. 네, 소송요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 번째 대상적격, 네, 두 번째 원고적격, 세 번째 피고적격, 뭐 가로놓기 하면서 다 해보셨죠? 네, 네 번째 협의의 소입, 그 다음 다섯 번째 뭐였어요? 행정심판 전치주의, 질문도 하셨네요. 그 다음에 제소기간, 마지막은요 재판 관할입니다. 소장도 포함을 시켜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소장에 관한 질문은 네, 민사소송 가서 배우세요. 우리는 문제가 안 나와요. 이렇게 7가지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게 대상적격이죠. 지금 우리가 취소소송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취소를 먼저 중심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번 테마의 이름은 항고소송상 대상적격입니다. 왜 그럴까? 네,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네, 취소송 외에 무효등 확인 소송이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까지도 항고소송 전체가 대상적격은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같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테마 제목이 항고소송상 대상적격입니다. 네, 항고소송상 대상적격 어디를 볼 거냐면, 먼저 행정소송법 제19조를 보겠습니다. 네, 행정소송법은 46조까지 있다라고 했는데, 네, 행정소송법은 46조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 19조예요. 취소송이 몇 조부터 몇 조까지였지? 9조부터 34조까지. 그거 기억해야 돼, 그거. 알겠지? 1조부터 8조까지는 총칙. 네, 1부터 8까지. 그 다음에 9부터 34까지가 네, 취소소송. 제일 많아. 26개. 46개 중에 26개. 그리고 35부터 38까지. 거기까지가 35에서 38까지가 취소송 외의 항고소송, 무효등 확인 소송, 그 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2가지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39부터 시작하죠. 44까지, 39에서 44까지가 바로 당사자송에 관한 내용. 그리고 마지막에 2개 남았어. 45, 46, 요게 바로 민중소송, 기관소송, 바로 객관적 소송입니다. 객관적 소송. 네, 그 중에 19조, 9조에서 34조 사이에 19조가 들어가 있죠. 네, 19조는 그러면 9조에서 34조 사이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네, 취소 소송에 관한 내용이겠네요. 그래서 취소의 대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상. 근데 조심해야 될 점은 이게 대상적격이라는 소송 요건에 관한 내용만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것도 들어있어요. 자,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앞에 문장이 하나가 찍 나오고 뒤에 문장이 하나 찍 나오고, 그런데 이 중간에 뭐가 써 있어요? 다만. 그죠? 다만이라는 표현이 써 있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다만이라는 말이 없으면은 앞에 거를 1문, 뒤에 거를 2문, 또는 앞에 거를 전문, 뒤에 거를 후문, 또는 앞에 거를 전단, 뒤에 걸 후단, 이렇게 1문, 2문, 전문, 후문, 전단, 후단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럼 뭐 원하는 대로 부르세요. 저는 1문, 2문을 좋아해요. 네, 저는 숫자를 좋아합니다. 네, 1문, 2문, 전문, 후문, 전단, 후단 이렇게 부르는데, 근데 중간에 이렇게 다만 요게 들어가면 예, 이름이 좀 바뀝니다. 그러면 앞에는 바로 본문,
뒤에는 바로 단서 이렇게 됩니다. 앞에가 본문, 뒤에가 단서. 다만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좀 달라진다. 여기 19조에서는요. 앞부분에 있는 본문은 그거는 소송 요건으로서 대상적격이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대상적격이 아닌 거예요. 그냥 취소의 대상이 누가 되냐, 무엇이 되냐, 누가가 아니라 무엇이 되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뒤에 있는 단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단서에서 보면 재결 취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안 배웠으니까 내용은 모르죠. 그렇지만 뭐는 보이냐면 위법이라는 두 글자는 보입니다. 위법. 무슨 말이냐면 그 처분이든 재결이든 그것이 위법인지 아닌지의 문제는 소송 재판 단계에서 다루는 게 아닙니다. 본안 재판 단계에서 다루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소송 요건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본안 요건의 문제다. 재결 취소송이라는 소송에서 재결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죠. 재결 취소송이라는 소송에서 본안 판단과 관련된 내용이 바로 이 단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소송 요건, 즉 대상적격의 문제가 아니어서 그래서 제목이 표제가 취소송의 대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앞에 것만 먼저 보도록 하고요. 앞에 보면은 무엇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처분 등. 처분 등이라는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무지막지하게 특이한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소송이라고 하면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민사소송이에요. 근데 민사소송은 권리 의무 관계, 법률 관계를 다투는 겁니다. 보통 소송이라고 하게 되면 법률 관계를 그 대상으로 하게 되거든. 근데 지금 대상에 관한 규정이 19조에 있는데 19조에 법률 관계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처분 등이라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슨 차이냐면 일반의 소송은 법률 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권리 소송에 해당을 하는데 우리 행정소송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항고소송 부분이에요. 항고소송 부분은 이처럼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안 하고요.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얘는 권리소송이 아니라 행위소송에 해당한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거. 근데 행정소송의 절차가 왜 그렇게 자꾸 이상하게 구성이 되지? 원리가 좀 특이한데? 그 이유가 다 행위소송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행정소송의 기본은 항고소송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소송은 무엇이라고요? 보통의 소송은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입니다. 무슨 소송이니까? 권리소송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루는 항고소송은 권리관계를 다투는 게 아니라 행위를 다퉈요. 처분 등이라는 어떤 행위를 다투거든. 이거는 뭘 다툰다? 행정처분을 다툰다. 얘는 항고소송이에요. 항고소송. 얘는 무슨 소송일까? 얘는 당사자 소송이에요. 제가 행정소송 전체가 다 그렇다고 얘기를 안 했잖아요. 항고소송이 그렇다고 했잖아요. 당사자 소송이라는 것도 있었죠. 당사자 소송은 민사소송과 거의 흡사해요. 하나는 공법관계를 대상으로 하고 하나는 사법관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 말고는 거의 대부분 비슷해요. 거의 대부분 비슷해요. 이것도 권리소송이고 저것도 권리소송이에요. 항고소송이 특이하다. 다시 19조 돌아갑니다. 행위소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분 등이라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 소송의 종류 한번 다시 확인할게요. 행정소송법 제3조를 보면 행정소송의 종류 3조 이렇게 4가지가 있었지요. 4가지가 있었고 위에 2개 주관적 소송, 밑에 2개 객관적 소송 이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관적 소송에 방금 배운 걸 반영해 보면 이 항고소송은 행위소송, 그 다음에 당사소송은 권리소송. 볼까? 당사소송 봐봐요.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이봐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 다음에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역시 또 법률관계라고 되어 있잖아. 공법관계라는 특징밖에 없잖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권리소송. 항고소송 봐봐요.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한 소송. 처분 등, 부작위 이런 행위들.
행위들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그리고 이 항고 소송은 4조로 갔었죠. 4조에 가니까 취소, 무효, 부작위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취소 소송, 이게 중심이죠. 취소 소송. 그 취소의 대상에 대한 내용인데요. 근데 먼저 요 아이들 볼게요. 요 아이들 왜 테마 제목이 항고 소송상 대상 적격이었지? 네, 밑에 볼게요. 19조가 들어가 있나? 38조입니다. 38조. 취소 소송은 9조부터 34조, 그리고 취소송 외의 항고 소송은 35조부터 38조까지예요. 38조까지. 그죠? 38조 1항에 무효등 확인 소송에 준용한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19조가 있는지 보세요. 네, 돌아왔어. 네, 19조. 여기 있네. 19조. 네, 밑에도 19조가 있는지 보세요. 여기 있네. 19조. 그렇죠? 19조를 무효등 확인 소송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합치면 우리가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얘네들한테도 준용을 하잖아. 결국은 3개의 소송 모두 다 19조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적용해서 그 대상을 살펴보게 된다는 점. 무슨 소송이라고요? 행위소송. 행위소송. 그래서 어떤 행위가 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 대상 적격,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는 게 바로 대상 적격입니다. 어떤 행위가 소의 대상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보는 게 바로 대상 적격이에요. 근데 보통의 소송은 권리 소송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소송에서는 대상 적격이라는 소송 요건이 없답니다. 우리만 있어요. 그 중에서도 항고 소송만 있어요. 근데 항고 소송에서만 이런 대상 적격 논의를 하는 이유는 바로 뭐야? 이것은 행위 소송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본 대로 하면 19조를 적용을 해서 항고 소송 전반적으로 다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선 그러면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처분은 과연 뭘까? 바라밤 2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조. 어떤 법이든지 간에 1조에는 왜 이 법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목적이 나오고요. 2조에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들, 그 용어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의 규정이 나와요. 근데 1조는 언제나 목적인 건 100%인데 2조가 정의 규정인 것은 98.7% 정도 됩니다. 뭐 통계를 내봤냐? 뭐 그렇진 않고요. 그냥 해봤어요. 네, 98.7% 정도 됩니다. 보통은 2조가 정의가 나와요. 정의가. 우리 행정소송법도 그렇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처분 등이란. 네, 부작위 문제는 부작위 위법 항의 수서 보면 되니까 지금은 먼저는 취소를 볼 거니까 1호를 보면 되겠네요. 2조 1항 1호. 2조 1항 1호입니다.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에 관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다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끊고 과로 및 행정심판의 재결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끊어볼까요? 어떻게 끊으시면 되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다가 번호를 매기세요. 행정청에 관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에다가 1번, 그 다음에 또는 그 거부에다가 2번, 그 다음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여기다가 3번, 그 다음에 행정심판의 재결에다가 4번 이렇게 번호를 매기시면 됩니다. 아까 취소의 대상이 뭐였죠? 처분 등이죠. 그쵸? 처분 등. 여기다 번호를 1번, 2번, 3번, 4번 매겼죠. 취소의 대상은 뭐였어? 처분 등. 오케이, 처분 등. 봐봐. 여기 처분 등이란 이렇게 하고 들어갔죠. 그리고 여기까지가 처분이야 라고 되어 있으면 뒤에 있는 행정심판의 재결은 뭐가 되는 거예요? 등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은 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처분 등이 만들어지는 거죠. 앞에가 바로 처분이다. 여기다 이제 옆에 여러분들이 가표를 해놓으세요. 1번 여기다가는 행정처분 이렇게 쓰시면 돼요. 행정처분. 그 다음에 그 거부는
앞에가 행정처분, 처분이니까 그 처분에 대한 거부라는 뜻입니다. 처분에 대한 거부. 이거는 뭘 해주겠다는 거야?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거부를 한다는 것은 뭔가를 해달라고 누가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거부라는 것도 나오는 거겠죠? 영업허가를 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거야. 건축허가를 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거야. 그걸 거부하는 거야. 그럼 이건 안 해주겠다는 거잖아. 안 해주겠다? 예, 그런 걸 우리가 소극적이라고 합니다. 소극적. 네, 앞에 있는 거는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불문하고 모든 행정 처분에 대한 규정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중에서 특별히 소극적 처분에 대한 규정입니다. 옆에다가 써놓으시고요. 소극 처분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죠. 소극 처분 안 해주겠다. 얘는 소극적 처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이게 무슨 말이야? 모르지. 저도 몰라요. 그러면요, 대법관은 몰라요. 교수님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그냥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여기다가 어떤 행위를 포함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는 그때그때 달라요. 케바케예요.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내용을 몰라? 내용이 없어? 그런 걸 우리가 언제나 형식이라고 합니다. 내용이 없는 걸 우리가 형식이라고 해요. 내용이 있는 걸 실질이라고 해요. 법에서는 내용이 없어 껍데기 이러면 형식, 내용이 있으면 실질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부분을 교수님들은 형식적 처분 영역 이렇게 부르십니다. 형식적 처분 영역. 살펴보자 이거지. 뭐 당장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형식적 처분 영역 옆에다 써놓으세요. 형식 처분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죠.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 이건 뭐야? 재결 처분. 재결 처분입니다. 그럼 다 끝났지. 행정처분, 소극적 처분, 형식적 처분, 재결 처분. 그냥 네 글자씩 라임을 맞추면 행정처분, 소극처분, 형식처분, 재결처분. 볼게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보니까 처분 등이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처분 등이란, 그래서 처분 등 이퀄 뭐라고 되어 있어요? 행정처분 내용이 그렇다고. 내용이 소극처분, 소극처분, 그 다음에 형식처분, 왜 자꾸 다 쓰려고 하냐? 예, 재결처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앞에 두 문자를 따세요. 두 문자를 따세요. 두 문자를 딱 따세요. 땄지? 그럼 뭐가 나오죠? 바로 행소형제가 나오는 거야. 행소형제. 느낌이 왔어? 행소형제. 대상적격 질문이 나오면 이런 것만 출제되는 거라고. 19조에서 처분 등이라고 했잖아. 2조에서 처분 등은 행소형제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대상적격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면 행소형제를 묻는 거지. 그리고 대상적격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 행소형제. 행소형제. 행정소송법 형제입니다. 행정소송법 형제. 행정소송법 형제. 그리고 예, 플러스 알파 들어가면서 입법, 규율, 역사 이렇게 돼요. 이건 응용 문제예요. 행소형제를 알게 되고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대상적격과 관련돼서 응용 문제로 예, 입법, 규율, 역사 이게 출제가 돼요. 행은 행정처분, 소는 소극처분, 형은 형식처분, 재는 재결처분 이렇게 되고요. 입법, 규율, 역사는 뭐냐면 네, 입법은 우리 배웠죠. 행정입법에 행정입법. 법규명령. 법규명령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그거예요. 행정소송의 한계에서 뭐라고 했어? 구체적 사건성 이러면서 원칙적으로는 안 돼. 그런데 처분적 법규명령은 될 수도 있어. 처분적 법규명령은 적 앞에 있는 처분이 실질, 적 뒤에 있는 법규명령 형식. 그래서 형식은 법규명령으로 제정되어 있지만 실질은 처분이니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잖아요. 왜 그런지에 대한 원리를 배우게 돼요. 그 다음에 규율은요 종된 규율입니다. 종된 규율. 여러분들 민법 공부할 때 규율 내용, 이 부간이라는 거 배웠나 모르겠네. 네,
부관이라는 게 있죠. 부관. 그게 바로 종된 규율이잖아요. 종된 규율. 우리도 부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보다 우리는 네, 부관을 붙이는 게 더 넓게 인정이 돼요. 부관에 대한 소송이 바로 2번 규율이에요. 종된 규율. 3번 역사. 역사는 역사 해석, 역사적 해석입니다. 역사적 해석이라는 것은 구법하고 신법, 네, 종전법령하고 현행법령을 비교해보라는 문제예요. 비교해서 옛날엔 이랬는데 지금은 이래, 그래서 차이가 이런 게 났어, 이게 아주 중요하지롱, 이런 거를 우리가 논증해주는 과정입니다. 입법규율 역사, 네, 기회가 되면은 여기까지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제일로 중요한 거는 기본, 네, 기초체력이 제일 중요하죠. 행소형제입니다. 행소형제. 이제 그 내용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시면, 네, 여기 보면 이제 행정행위라는 게 나오잖아요. 행소형제에서 첫 번째, 행정처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행정처분. 응? 왜 갑자기 네가 나오냐고? 책의 순서니까. 요것도 책의 순서니까. 사실은 이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네, 그래서 첫 번째 행정처분, 행정처분이 뭔지를 봐야지 어떤 행위가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는요, 학설에 이런 대립이 있어요. 이런 대립이 있어요.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행정처분이 뭔데? 행정처분이 뭐야? 이게 우리는 궁금한데요. 근데 뭐를 판단을 하려고 하게 되면 항상 비교 대상이 있겠죠. 네, 법에서 논리라고 말하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하고 저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하고, 그게 법에서 말하는 논리예요. 철학에서 말하는 논리랑은 조금 다릅니다. 네, 이렇게 비교하고 저렇게 비교하고 그렇게 비교하고 하는 게 바로 그래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럼 뭐랑 비교하냐면 행정행위, 요거랑 비교해요. 행정행위. 위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강학상 개념, 얘는 실정법상 개념,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행정소송법을 보니까 처분, 그게 뭐 행정처분이지 뭐, 그쵸? 처분이라는 내용은 나오는데 그런 규정은 보였는데 행정행위라는 표현은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궁금한 건, 우리가 해석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법에 있는 행정처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린 이거는 X 변수야, 모르는 거야. 근데 이제 상수값이 있는 거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게 있어.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행정행위예요. 얘하고 비교를 하면서 처분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원래부터 상수값이었을까요? 얘는 왜 상수값일까요? 네, 그 연역을 알려드릴게요. 강학상 개념이라고 돼 있죠? 강학상 개념, 이게 무슨 뜻이야? 강의 또는 학문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이다, 이런 뜻이야. 강의나 학문 연구 목적으로. 학교에서 선생님이 쓰는 개념이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학에서 행정법을 배우면 행정행위란? 이거 가지고 한 학기를 한다고. 얘들아, 행정행위는 말이야, 네 글자인데 뭐 한 학기를 해. 네, 이거 갖고 한 학기를 해요. 강의 학문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인데, 실은 말이죠, 행정법은 맨 처음에 프랑스에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법체계로 정립된 것은 바로 독일이었었고요. 그래서 프랑스나 독일 가서 이제 공부들을 하고 오십니다, 교수님들이. 근데 이제 독일에는요, 우리가 이런 행정소송법이 있으면 독일에는 행정법원법이라는 게 있어요. 행정법원법. 우리나라는요, 행정소송법이 있어요. 예, 우리나라, 한국이라고 써야지. 그 다음에 독일이요. 독일에는 무슨 법이 있어요? 행정법원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법에는 행정처분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걔네는 행정행위라고 돼 있어요. Verwaltungsakt. 네, 행정행위라고 돼 있어. 그러면 우리가 행정처분이 뭔지 해석이 필요하듯이 독일 걔네들도 행정행위가 뭔지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행정행위를 뭘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그 취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가 달라지게 될 거 아니겠어요. 독일에서도 이게 바로 네, 변수값이었다고요. 걔네들은, 독일 학자들은요, 최협의설, 협의설, 중간설, 광의설, 최광의설 이렇게 해서 행정행위를 이만하게 해보자, 이만하게 해보자, 이만하게 해보자, 이만하게 해보자, 이만하게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교수님들이 독일 가서 공부하고 오면서 요거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네. 이거를 교수님들이 가지고 오신 거야. 우리나라로. 최협이설.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학생들한테 가르친 거지. 그러면서 야 얘들아 행정행위란 이런 거란다. 다 알려줘 버리고 말았네. 그래서 행정행위가 우리나라에서는 상속값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실정법에 있는 행정처분이라는 개념을 요 밑에 있는 행정행위라는 개념하고 상속값이 되어버린 행정행위라는 개념하고 비교하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죠. 행정행위 강학상 개념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요. 먼저 느낌부터 한번 받아볼까요? 이론론이 있어요. 이론론. 네, 어떤 분들은 행정행위하고 행정처분은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대법원이 저래요. 판례가. 네, 이론론. 그러니까 행정행위는 상속값이지. 네, 행정행위요? 요만큼이요, 요만큼. 요만큼입니다. 행정행위요? 요만큼입니다. 아니, 상속값이니까 위에 위에 행정행위도 밑에 행정행위도 길이기가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상속값이니까. 그런데 이론론 얘네들에 따르면 행정처분도 행정행위하고 길이기가 똑같은 거예요. 행정행위가 행정처분인 거죠. 요만큼만 행정처분으로 인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 입장이야? 판례 입장이야. 판례 입장. 판례가 이렇게 봐요. 그런데 이원론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학설을 이제 많이 배우게 될 텐데 학설을 배우다 보면요, 이론론, 이원론, 이론설, 이원설 이런 말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랬을 때 이원론, 이원설 이렇게 이자를 쓰면 있잖아. 여러분 1하고 2하고 어느 게 더 커요? 1하고 2하고 어느 숫자가 더 커? 2가 더 크지. 바로 그거야.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네, 2가 더 크잖아. 그래서 이원론은 언제나 조금 더 그 개념 범위가 넓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냥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야. 2가 더 커서 그런 건 아니야. 네. 그래서 이건 뭐야? 이원론은 행정행위는 요만큼인데 행정처분은 이만큼인 거예요. 이만큼이야. 행정처분이 훨씬 커지고 있죠.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에 주목을 하신 거냐면요, 야, 그 밖에 2에 준하는 작용 안 보이냐? 그거 플러스 알파야. 그거 플러스 알파야. 그만큼 더 넓어지는 거야. 그거 있는 만큼 넓어지는 거라고. 그게 얼마큼 넓힐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만큼 더 넓어진다. 이게 다수설의 입장, 학설의 입장이 됩니다. 지금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알기 힘들어요. 이원론, 이원론이라는 개념만 비교를 해주세요. 얘는 똑같이 본다. 행정행위하고. 그 다음에 얘는 조금 더 넓게 본다. 처분을 행정행위보다 넓게 본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해지는 건 뭐죠? 이제 궁금해지는 건 바로 행정행위는 뭐지? 라는 문제입니다. 네, 그 행정행위를 보러 위로 올라갑니다. 행정행위는요, 대가족이에요. 몇 명이 같이 사냐면 10명이 같이 살아요. 한 지붕에. 한 지붕 3가족? 아니요. 10가족이에요. 대가족이죠. 행정행위에는 총 10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민법 공부하고 오실 때 법률행위, 아이고야,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라는 거 배운 거 있잖아. 그쵸? 법률행위는 뭐라고 배웠어요? 어떤 행위를 하는 주체가 있겠지? 그 행위 주체가 의욕하는 대로의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 그것이 법률행위고, 준법률행위는요, 이건 그 행위 주체가 의욕하는 것과 관계없이 법에 정해진 대로의 법적 효과만 발생하는 거, 그런 걸 우리가 준법률행위 이렇게 말을 했었잖아요. 민법에서 배운 그 내용은 그대로 우리 행정법으로 넘어와서 이 적자, 이 적자가 무슨 적자냐면 요거예요. 요거. 적자. 앞에가 뒤에를 수식하는 그런 적자라고 했죠. 중국어로 the, 그쵸? the. 그래서 법률 행위의 성격을 띠는 행정행위라는 뜻입니다. 실은
이렇게 민법상 개념인 법률행위, 준법률행위하고 우리 행정법에서의 행정행위를 이렇게 비교하고 연결하고 하면 안 돼요.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행정법을 이렇게 개수를 받다가 보니까 이 일본 냄새가 좀 묻어서 왔어요. 네, 일본에 사타카라는 학자가 있어요. 네. 이 사람 이름이 갑자기 내가 다 생각이 난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 주시니까 제가 갑자기 일본 학자 이름도 떠오르고 막 그럽니다. 네. 이렇게 해서 걔네들이 이 다타카라는 사람이 민법상의 법률행위, 준법률행위의 개념을 우리 행정행위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인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 대법원도 이런 개념을 사용을 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배워두긴 해야 되는 것일 뿐이에요. 근데 어렵진 않잖아. 민법 배운 대로 의혹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하면 법률행위인데 그런 식의 행정행위, 그 다음에 법에 정해진 대로의 효과가 발생하면 준법률행위인데 그런 식의 행정행위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명령이라는, 그 다음에 형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행정행위들이 있습니다. 명령이라는 것은요, 명령 느낌 오시죠? 뭐 명령하는 거야. 명령. 야, 이렇게 하란 말이야. 야, 하란 말이지. 이렇게 딱 하는 거야. 이건 의무와 관련성을 맺고 있습니다. 의무. 그 다음에 형성. 형성은 법률관계, 권리관계를 형성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보통 형성한다 그러면 권리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성적 행정행위는 권리와 관련성을 맺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명령적 행정행위는 의무와 관련성을 맺고 있고, 그 다음에 형성적 행정행위는 권리와 관련성을 맺고 있어요. 하명. 하명은 의무를 부과하는 거예요. 의무의 종류는 총 4개입니다. 4개. 무엇을 할 것, 무엇을 하지 말 것, 무엇을 줄 것, 네, 그리고 무엇을 참을 것. 어머, 여기 있네. 어머, 어머머. 하명. 뭐야? 1번 뭐뭐 할 것, 자기하명. 2번 하지 말라니까 금지라고도 부릅니다. 뭐뭐 하지 말 것. 그 다음에 급부, 줄급자입니다. 바로 뭐야? GIVE, 기부. 이거 뭐야? 줄 것. 수인 뭐야? 수인, 참을인, 받을 수. 네, 참으라고. 참으라고. 참을 것. 다시 뭐라고요? 자기하명, 부자기하명, 급부하명, 그 다음에 수인하명. 자기, 부자기, 급부, 수인. 자기, 부자기, 급부, 수인. 자기, 부자기, 급부, 수인. 네, 4가지입니다. 뭐뭐를 할 것, 뭐뭐 하지 말 것, 뭐뭐 줄 것, 뭐뭐 참을 것, 뭐뭐 할 것, 뭐뭐 하지 말 것, 뭐뭐 줄 것, 뭐뭐를 참을 것. 4가지의 의무를 부과하게 돼요. 그래서 올라가면 바로 이 하명, 이 하명이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고요. 의무의 종류는 총 몇 개가 있다고? 의무의 종류는 4개가 있어요. 근데 4개 중에서 이렇게 하나를 뭐 딱 떼내갖고 분리를 한다고 하게 되면 뭐를 분리해야 되겠습니까? 자기하고 부자기하고 급부하고 수인하고 뭐가 제일 좀 이렇게 이질적이야? 바로 부자기죠. 부자기. 안 하는 거. 뭘 주는 것도 어쨌든 자기잖아. 참는 것도 자기고. 네? 이건 다 자기의 종류들인데 부자기는 좀 특이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부자기는 금지라고도 말했습니다. 그 금지 의무, 부자기 의무를 해제시키는 게 바로 허가예요. 허가. 그 다음에 나머지 3개 남았죠. 자기, 급부, 수인. 이 3개 의무를 해제시키는 게 면제입니다. 면제. 쉽죠? 이 하명은 4개의 의무를 모두 대상으로 하고, 허가는 그 중에 부자기 의무를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면제는 4분의 3의 의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특허. 얘가 형성적 행정행위의 국대예요. 이렇게 내가 표현을 해왔는데, 그래서 이제 특허는 형성적 행정행위의 우두머리라고 해야 되나? 네, 으뜸이에요. 으뜸.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 설권행위입니다. 설권행위. 그리고 대리와 인가,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한테 어려울 수 있어서 위에서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밑에 있는 4개도 마찬가지. 행정행위하고 비교하면서 행정처분이 무엇인지를 살핀다고 했습니다. 행정처분이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취소의 대상, 그리고 더 넓게는 항고성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행정행위란 무엇인가? 그 중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무엇이고, 그 중에 준법률행위적 행위, 아니, 그 중에가 아니라 행정행위 중에 준법률행위적 행위는 무엇인가? 하명, 허가, 면제, 특허, 인가, 대리, 확인, 공증, 통지, 수리. 예, 여기서부터 내일 보도록 하고, 남은 3분 또 아껴 써야죠? 예, 아껴 쓰려면 행정행위의 개념 요소 보러 갑니다. 이건 여러분들 외우라고 했었죠? 전에 한번 했어요. 아이고, 야, 거기 서 있으면 안 돼. 네, 4번, 네, 5번, 이렇게 5개입니다. 첫 번째, 행정청의 행위여야 된다. 행정청의 행위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것이, 예, 공법행위 뭐죠 쓸까? 권력적 단독행위 뭐 쓸까? 권력적 단독행위여야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공법행위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한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여야 되거든요. 이거 5개 여러분들 기억했어요? 5개 여러분들 기억했어요? 네, 머릿속으로 기억했죠? 이제 행정소송법 2조로 가볼게요. 비교해볼게요. 행정소송법 2조로 가서 비교해볼게요. 네, 비교를 해보시면, 보세요. 2조랑 1호.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행정처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규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뭐 있어요? 행정청이 있죠. 네, 행정청이 행하는 있잖아요. 그쵸? 행정청이 행하는, 짜라잔. 행정청의 행위는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네, 이 조회랑 1호에 있네요. 네, 있는 것으로 밝혀졌네요. 그 다음에 권력적 단독행위, 이건 좀 여러분들 요걸 알아야 돼. 공권력의 행사. 공권력의 행사. 공권력의 행사. 여러분들 공권력에 도전하는 겁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경찰이. 그럼 우리는 아니에요 이렇게 하잖아. 그치? 어찌 제가 경찰한테요 이렇게 하잖아. 이 공권력 행사는요, 공법행위이면서 권력행위란 뜻입니다. 뭐라고요? 공권력이라는 개념은 공법행위이면서 권력행위다. 이거 공법행위면서 권력행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3번도 있는 거죠. 2조랑 1호에 4번도 있는 겁니다.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못 찾겠다. 뭐라고? 얘는 꾀꼬리. 알겠지? 못 찾겠다. 꾀꼬리. 얘는 없어요. 그런데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 얘가 제일 중요할까요? 나머지 4개는 2조이랑 1호에 있고 얘는 없습니다. 얘는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바로 행정처분과 행정행위가 같은 것일까 다른 것일까 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 5번이 2조이랑 1호에 처분 개념 안에 없어서, 안 포함되어 있어서 이 행정행위에 아까 봤던 그 행정처분 2조이랑 1호의 행정처분 계획 과연 같은 건가? 라는 문제는 바로 5번째 행정행위의 개념 징표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 요소 5번째가 없어서 궁금해지기 시작을 한 거랍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